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2일 토요일이 되겠는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대한민국의 1987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진실을 보도하였습니다. 미국 CIA에서 받아서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 한국 87년 대통령 선거에 어떠한 부정이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 미국 측 시각을 통하여서 한국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 보도를 보고서 국내 여러 언론도 이 보도 내용을 인용해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 보도 내용을 제가 직접 좀 살펴보니까 이 언론사가 미국의 그 CIA에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30년 전 기록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를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보 공개로 그것을 받아서 분석해서 쓴 기사 2건을 업로드를 했던데요. 근데 그 내용을 분석해서 업로드한 기사를 잘 살펴보니까 자신들이 미국 CIA를 통해서 받은 그 자료, 그 한국 대선 관련한 1987년 13대 대선이죠. 그 관련한 자료가 한 70페이지 정도 분량이던데 그것까지도 아예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CIA가 한국 대선을 그때 당시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그 정보보고 자료를 누구나 접근해서 볼 수 있게 공개를 해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제가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국내 언론들이 사실 해야 될 보도를 참 이 홍콩의 한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가 접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 이게 서글픈 현실이네요. 이 가려진 진실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 진보 언론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 대한 언론으로 분류가 된 뉴스타파 같은 그런 언론도 이전에 촛불전국 때에 1987년 6월항쟁을 거치고 치른 13대 대선, 그 13대 대선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진영에서 그 패배를 민주진영에서 그때 당시에 그 여권이 민정당 후보인 노태우 후보에게 패배를 했던 주요 요인을 평민당의 그 김대중 후보와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양김이 분열을 했기 때문에 표가 갈라져서 패배한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전에 그 촛불전국 때 했던 그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참 그게 유감스러운데 사실 그 13대 대통령 선거 자체가 국민을 기만한 아주 부정선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 자체를 제대로 짚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여권, 그러니까 민정당 노태우 후보 측,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끊임없이 유포했던 사실상의 그 진실 왜곡, 그 선동에 그대로 아직까지도 그래 13대 대선에서 야권이 패배한 민주진영이 패배한 핵심 요인은 양김이 분열했기 때문이야. 이 김대중과 김영삼이 나쁜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여전히 그 책임을 엉뚱하게 돌리는데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 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가 이제는 그 진실을 제대로 밝혀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심어주는 보도가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저는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자, 제가 잠깐 그때 당시의 그 개표 결과를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 CIA 정보보고 자료 중에 발췌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987년도는 아주 뜨거웠던 해였죠. 6월 항쟁이 있었어요. 6월 10일 당시에 그 시위에는 무려 10만여 명 이상, 16만여 명입니까? 그 정도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6월 24일, 아주 6월 항쟁에 아주 극도로 달아올랐던 최고의 그 항쟁이 들끓었던 그날 같은 경우는 130만여 명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참여를 했다고 하죠, 시위에. 그래서 이제 노태우의 6.29 선언이 발표되면서 전두환 정권이 사실상 그 직선제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개헌을 하는 걸로 해서 이제 87년 개헌이 이루어졌죠. 말하자면 전두환이 만들었던 그 헌법이 아니라 헌법을 민주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손으로 직접 대통령도 뽑게 된 거고 직선제가 이제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직선으로 체육관 선거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직접 민주적인 선거를 통하여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치른 선거가 13대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6월 항쟁, 그 다음 7, 8, 9월 노동자 대투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 사회가 민주화의 물결이 엄청났어요. 근데 그것을 거쳐서 치른 선거가 바로 13대 대통령 선거였기 때문에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군부 독재가 종식되고 끝나고 이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민주 국가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바로 국민적인 여망이 아주 높았던 시기에 치른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 노태우 당선으로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의 절망감, 좌절감은 아주 매우 심각하게 컸던 건데요. 근데 그때 당시의 개표 결과를 보면 전체 투표수가 2,300만여 표였습니다. 2,300만여 표였고요. 그 다음에 민정당의 그 노태우 후보가 36.64%, 828만여 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가 633만여 표를 얻어서 28%를 얻었고요.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후보는 611만여 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26%. 그 다음에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가 182만여 표를 얻어서 8%를 얻었고요. 한주의 통일한국당이라고 하는 희한한 정당의 그 신정일 후보의 경우는 4만 6천여 표를 얻어서 0.2%를 득표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가 불과 828만여 표를 얻고도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2위, 3위 후보와 큰 차이가 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만일 야권 단일화를 이뤘다면 노태우 정도는 충분히 이겼을 텐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했고 이 양김에 대한 그 비난과 분노가 컸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라고 이제 약자로 표기를 하는데요. 이 언론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보면은 CIA 내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때 당시에 보고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87년 11월 23일이 되겠네요. 87년 11월 23일 날 정보보고 일부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양한 소식통에 따르면 통제를 받지 못한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얻은 기회에 대한 불안감이 집권 여당 캠프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흑색 성전과
투표 조작을 포함한 더러운 술책까지 고려하고 있다. 일부 관리들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 캠프 기획자들, 선거 캠프의 어떤 그 선거 기획을 하고 있는 자들은 개표 초기 노태우 후보가 지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전두환에게 선거 무효를 선언할 기회를 주고자 여당 선거 조작의 증거를 날조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왔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민주정의당, 그러니까 노태우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이미 그때 당시에 집권한 전두환 정권과 더불어서 선거를 자기네들, 그러니까 노태우 후보 당선을 위해 석색선전, 투표 조작, 뭐 이런 준비를 다 해놨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노태우 후보가 최종적으로 또 지게 되더라도 전두환이 선거 무효 선언을 하도록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바로 11월 23일 CIA 정보 보고입니다. 자, 11월 29일 날에는 그래서 또 김현희 칼 858기 그 폭파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이제 전두환 정권의 안기부가 저지른 무지개 공작에 의한 테러 아닌 테러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거의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선거용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자, 그런 수순을 착착착착 진행했던 것이고, 그 다음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는 날짜가 안 나와 있어서 아마 이제 선거 전에 정보 보고인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아마 이즈음이다 싶어가지고 먼저 좀 전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정한 선거 경쟁을 보장하는 것은 분명히 정부에 달려있다. 강력한 정부에 달려있다. 군대에 그 투표를 강요하거나 조작하거나 투표 용기에 투표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 고압적인 전술은 노태우 후보 승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명백한 부정선거를 저지르면 최소한 6월 항쟁만큼의 격렬한 민중의 대중의 항의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IA가 이제 지금 노태우의 그 민정당에서 그렇게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부정선거가 들통이 나게 되면은 6월 항쟁과 같은 6월 시위와 같은 6월 항쟁과 같은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요. 김영삼 후보는 아직 그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를 돕는 사람들은 수요일에 그러니까 1987년 12월 16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고 순진하게 확신하는 것 같다. 여론조사는 광범위하게 많은 유권자들이 여전히 부동층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여당 당직자들은 노태우의 당선 전망에 대해 나뉘어 있고, 그러니까 반이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거 조작을 위한 압력이 늘고 있다. 그 다음 칸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참 궁금한데, 종종 그 내용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운 거예요, 일부러. 광범위한 조작 계획은 이미 시행되는 중이다.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선거 조작의 어떤 계획이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론조사와 그 일화 정보, 개인의 어떤 일화 정보는 김영삼이 최고로 높다. 김영삼 후보가. 그리고 김대중 후보는
김영삼 후보에게 질질 끌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는 선거에서 민족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군사 개입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김대중의 당선을 아주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이 당선됐을 경우에 또다시 쿠데타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식으로 정부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측 시각이 미국은 최소한 김영삼이나 노태우의 당선을 선호했고 특히 노태우의 당선을 가장 선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미국 CIA 정보 보고는 잘 보여줍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요. 남한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관리들은 선거 이후의 정치적 불안정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요. 투표가 끝난 후보다 엄격한 정치적 통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거나 야당이 승리한다면 선거를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12월 11일 정보 보고입니다. 12월 15일 내용을 보면은 정부의 군부대 투표 조작에 관한 보도가 노태우 후보의 선거운동 그 막판에 그를 흠집내고자 표면화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제야 쪽에서는 한 군인이 한 병사가 노태우 후보에게 투표하기를 거부한 것 때문에 죽도록 얻어맞았다고 주장한다.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두환 정권에는 그 남자가 상급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에 치명상을 입었다라고 말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12월 15일 정보 보고입니다. 이 내용은 누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87년 12월 4일 날 사망한 정연관 씨에 대한 정연관 상병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경기도 고양시 그 육군부대에서 근무를 했던 복무하고 있었던 정연관 상병 이분이 간부들에 의해서 그 공개투표 등 부정선거가 많이 자행이 됐는데 이 정연관 상병의 경우는 그때 당시에 김대중 후보를 찍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야당 후보에게 투표한 그 부재자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12월 4일이 되게 됐는데요. 3명이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야당 후보에게 투표한 그 병사가 이제 3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정연관 씨였던 거죠. 그래서 그 기압을 아주 심하게 받았고 그렇게 기압을 받던 중에 맞아가지고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한겨레가 2004년도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중대장 A씨가 내무반장 B씨와 병장 C씨 등을 불러가지고 야당 찍은 놈 3명이나 나왔다라면서 질책을 했고요. 그리고 내무반은 10명을 모아놓고 왜 교육받은 대로 여당을 찍지 않았냐. 야당 찍은 놈들 누구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그치면서 정 씨를 그러니까 정연관 상병을 구타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구타로 인해서 정 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정연관 이 상병의 이런 죽음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군인들이 그때 당시에 노태우를 찍도록 강요를 당했고 공개투표를 당하고 그래서 군부대 내에서는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70% 이상 최소한 아니 90% 가까이가 다 노태우를 찍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여러 증언과 기록을 통하여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 부재자 투표만 하더라도 이 부정선거, 조직적인 관권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노태우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지 정상적으로 당선된 게 아니었다는 것은 명백하죠. 뭐 안기부가 그렇게 무지개 공작을 하고 또 외교부가 그러고 정권이 노태우 후보를 위해서 엄청난 선거 자금을 투여를 하고 말이죠. 사람을
그때 당시 공무원들을 노태우 유세하는데 대대적으로 동원하고 별짓거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합법적으로 당선됐다라고 아직까지도 고르고 있는 참 기가 막힌 정말 역사 인식이 제로인 언론과 사학자들과 수많은 지식인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이제 바로 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미디어와 일부 대서관 보고에 따르면 야당들, 다른 그룹들, 학생들과 유권자들은 선거 조작을 지적한다. 선거가 조작됐다라고 지적한다. 김대중 지지자들은 오늘 광주시에서 항의 집회를 하였다. 만약 김대중 씨가 선거 결과에 반대하는 민중 반란을 선동하려 한다면 강제 체포 명령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12월 17일 곧 13대 대선 바로 다음날 정보 보고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선거 결과를 거부하는 부정선거 투쟁에 김대중 후보가 나서게 되면은 그를 아예 강제 구금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내용들 보면. 그 다음에 미국의 인식을 또 잘 드러내는 내용이 있는데 노태우 후보가 부정행위를 자제해왔다고, 그러니까 부정선거 행위를 자제해왔다고 한국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한 그가 비록 겨우 작은 표로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30 불과 아까 몇 프로였어요? 36.64%잖아요. 아주 적은 표로 겨우 국민 36% 지지 얻어가지고 그게 이제 사실이라 할지라도요. 노태우는 아주 적은 표로 당선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다고 하더라도 한국인들이 처음에는 그를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들은 그렇게 믿는데요. 그럼에도 노태우는 그의 정치개혁의 약속들의 어떤 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상층부의 지지를 유도하고 또 정권에 대한 저항이 재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개혁의 약속들을 실행에 옮겨야 된다. 이런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을 노태우가 백담사로 또 보내고 일부 이제 전두환과 거리두기를 시도를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이 미국 CIA에서 이미 전두환과 거리두기를 좀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의 어떤 그 암묵적인 서로 간의 거래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노태우 정권을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이 좀 글씨도 좀 굉장히 작고 영어 그 독해가 깔끔하게 제가 한 건 아닌데, 아무튼 대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일부 좀 잘못 제가 또 전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대강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으로 보였습니다. 그 CIA 정보 보고를 보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노태우 당선은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식으로든 최악의 경우는 선거 무효까지 이미 선언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놈들이 바로 이제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바로 이제 그 후신 아닙니까? 구민정당 후신인데, 그 놈들이 어떤 식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왔는지를 잘 보여주죠. 그래서 그러고 미국은 그 다음에 이 노태우, 전두환을 비호하고 말이죠. 5.18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정권을 뒷배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미국은 원치 않았거든요.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면 약점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네들이 약점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네들 말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미국은 계속 겉으로는 상당히 그 어떤 민주화를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알고 보면 철저하게 자신들의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나라 한국을 짓밟아 버려도 아무런 어떤
죄의식이랄지 뭐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아주 사악한 나라죠. 예, 그런 차원을 이 CIA 정보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이 87년 6월항쟁 이후에 처음으로 직선제를 통하여서 치른 대통령 선거의 그 결과는 지금이라도 역사를 좀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부정선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대로 좀 규명을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